안녕하세요.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AWS에서 SA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길 안내를 하는 역할이라고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SA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안하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업무 목적에 맞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기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세션의 대상은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제이며 난이도는 초보자 용도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빠른 비즈니스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워크로드에 따라 AWS가 제공하고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메인프레임, 클라이언트 서버, 3티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메인프레임과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논의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2000년도에 3티어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웹과 어플리케이션, DB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빠른 비즈니스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MSA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 성능 좋은 하나의 DBMS가 아니라 워크로드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애플리케이션은 더 나은 성능, 확정성과 가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이상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과 IoT 디바이스 등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테라에서 페타바이트 용량이 될 수 있습니다. 페타바이트 이상의 볼륨에서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야 됩니다. RDBMS만으로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워크로드에 맞는 NoSQL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로 표현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잘 준비된 툴처럼 용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닷컴과 에어비앤비는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커머스 사이트가 아마존닷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존닷컴을 아실 겁니다. 아마존닷컴은 약 7,500개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약 75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2019년 10월 오라클을 모두 AWS 클라우드로 이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RDS,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전 결과 비용은 약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라클 고객이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전환 시 약 90%의 비용이 절약된다고 보고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약 40% 정도 지연 시간이 줄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은 약 70%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전환 사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좋은 예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여행시 숙소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휴가나 출장 시 에어비앤비를 사용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가려는 목적지에서 가용한 숙소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목적지의 지도 위에서 숙소 및 가격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대용량의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정보를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합니다. 세션 상태 정보 관리를 위해서 아마존 엘라스틱캐시를 사용합니다. 물론 데이터 복용성이 필요한 트랜잭셔널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아마존 RDS를 사용합니다.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과 각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부터 NoSQL까지 여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는 각 비즈니스 워크로드의 성격에 따라 AWS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가장 유명한 MySQL이나 PostgreSQL 엔진과 호환 가능한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라클, SQL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용 DBMS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MySQL, PostgreSQL, MariaDB 기반으로 하는 RDS 서비스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총 6개가 존재합니다. NoSQL은 AWS의 대표 키밸류 서비스인 다이나모DB, 몽고DB 호환 가능한 다큐멘트DB, 빠른 응답 시간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시 용도로 사용하는 인메모리 기능에 엘라스틱 캐시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레디스와 멤캐시드 호환 가능한 두 가지 엔진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들의 관계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프DB인 넵튠, 시계열 데이터 제공이 필요한 타임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데이터의 변경을 막는 QLDB와 아파치 카산드라 호환 가능한 키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각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RDS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다이나모DB입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는 데이터 볼륨에 상관없이 밀리세컨드의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키밸류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보안, 백업, 그리고 관리 기능을 AWS에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다이나모DB는 초당 2,000만 개 이상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에 10조 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D&B, 게임사 등에서 다이나모DB를 큰 규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용자가 짧은 지연 시간에 응답이 필요한 모바일, 웹, 게임, 광고 및 IoT와 같은 서비스에서 다이나모DB를 선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이나모DB의 역사와 내부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비즈니스가 커지는 시점인 2004년 12월에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다이나모라는 논문이 2017년 10월에 발표되었고 이 논문을 기반으로 2012년 1월 다이나모DB가 출시됩니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아마존닷컴, 아마존 뮤직, 아마존 프라임 등과 같이 대고객 서비스에 사용되는 티어 제로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나모DB는 검증이 완료된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대량의 라이트 요구를 처리하는 워크로드에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다이나모DB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테이블 생성 시 파티션 키, 소트 키를 지정합니다. 서버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테이블 생성 후 입력되는 아이템의 데이터에 따라 애트리뷰트가 생성됩니다. 다이나모DB에서 인덱스는 로컬 세컨더리 인덱스라 불리는 LSI와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라 불리는 GSI가 존재합니다. LSI는 원본 테이블과 같은 파티션 키를 사용하며 소트 키가 다른 애트리뷰트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LSI는 테이블 생성 시 원본 테이블과 같이 만들 수 있으며 최대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GSI는 원본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복사본 데이터라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GSI는 20개까지 만들 수 있고 인덱스 생성 시 파티션 키와 소트 키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GSI에 포함되는 애트리뷰트를 결정하는 것을 프로젝션이라 부르는데 원본 테이블을 기반으로 원하는 애트리뷰트만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를 별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인이 없는 노에스케일 엔진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원본 테이블과 GSI는 각각 리드와 라이트에 대한 용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모DB는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라우팅과 스토리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리퀘스트 라우팅과 스토리지는 3개의 가용성 영역에 수천 개의 서버로 구성되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리퀘스트는 프론트엔드 리퀘스트 라우팅을 통해 HTTPS 통신으로 스토리지 게팅에 적절한 노드로 전달됩니다. 백엔드 스토리지 노드는 3개의 가용성 영역에 3개의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인서트하기 위해 put item이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쓰기를 실행하면 리퀘스트 라우팅이 리더 스토리지 노드에 연결하여 리퀘스트를 전달합니다. 리더 스토리지 노드는 요청받은 데이터를 다른 가용성 영역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에 복제합니다. 2개의 요청 중 하나의 항목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하면 200OK 이벤트가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다이나모DB는 가용성 영역 간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오더 테이블에 오더 아이디 2를 갖는 아이템을 입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더 아이디가 파티션 키이기 때문에 오더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하는 해시 값을 통해 저장될 파티션 정보를 찾아갑니다. 비트리를 기본으로 하는 RDBMS에서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면 느려지는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해시 값을 사용하는 키밸류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크기의 데이터 환경에서든 동일한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리더 스토리지 노드인 가용성 영역 B에 먼저 라이트를 진행합니다. 그 후 리더 스토리지 노드는 다른 가용성 영역 A나 C에 데이터를 복제하게 됩니다. 다이나모DB는 3개의 가용성 영역에 3카피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다큐멘트 DB는 몽고DB와 호환성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큐멘트 타입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키마 구조가 자유롭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이나모DB는 처음부터 대규모 워크로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성능, 확장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몽고DB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 아마존 다큐멘트 DB로 마이그레이션을 원할 경우 AWS 제공하고 있는 DMS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아마존 다큐멘트 DB는 몽고DB와 호환 가능합니다. 몽고DB 3.6과 4.0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몽고DB 드라이브 및 관리 툴을 아마존 다큐멘트 DB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로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키텍처가 오로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중지 없이 읽기 전용 복제본을 최대 15개까지 추가하여 초당 수백만 개의 읽기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다큐멘트 DB는 99.99%의 가용성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 6개의 데이터 복제본을 복제함으로써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S3의 데이터를 백업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시 특정 시간까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여러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 글로벌 서비스를 계획한다고 가정합시다.
직면한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각 리전에 복제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아마존 다큐멘트 DB 글로벌 클러스터는 빠르고 쉽게 다큐멘트의 데이터를 최대 5개의 리전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레벨에서 물리적 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리전에서 변경된 정보는 1초 이내에 다른 리전에 복제됩니다. 각 세컨더리 리전에서는 각각 16개 있기 전용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클러스터는 아마존 다큐멘트 DB 4.0부터 호환 가능합니다. 기존의 3.0 호환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신 후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캐시는 레디스 및 멤캐시드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캐시 서비스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높은 처리량과 짧은 지연 시간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마존 엘라스틱캐시는 게임, 광고, 금융, 의료 및 IoT를 위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에서 아마존 엘라스틱캐시가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지 보여주는 아키텍처입니다. 웹서버 역할을 하는 톰캣은 웹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아마존 RDS로부터 조회합니다.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를 웹원 RDS에서 조회하는 것보다 레디스와 같은 캐시 서비스를 사용하면 더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세션 관리나 사용자 정보처럼 잘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는 아마존 엘라스틱캐시 for 레디스와 같은 캐시 서비스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레디스와 같은 캐시 서비스는 개발자 사이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응답 시간을 위해서 레디스나 멤캐시드 기반의 아마존 엘라스틱캐시 서비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지 맛집 추천, 게임 친구 추천 및 부정 사용자 탐지와 같은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프DB를 사용합니다. 아마존 넵튠은 AWS에 제공하고 있는 완전 관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넵튠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아파치 팅커팟과 W3C RDF 그래프 모델을 지원합니다. 수십억 건의 데이터에 대한 관계 쿼리를 밀리세컨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3개의 가용성 영역에 6카피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장애로부터 안전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그램린이나 스파큐얼을 이용해서 쉽게 쿼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아마존 넵튠의 아키텍처입니다. 넵튠은 컴퓨팅 자원인 인스턴스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한 인스턴스와 15개의 리드 리플리카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확장이 자유롭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R4, R5, T3 인스턴스 중에 원하는 인스턴스로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 서비스는 3개의 가용성 영역에 6카피를 저장합니다. 아마존 넵튠은 널리 사용되는 아파치 팅커팟과 W3C RDF 그래프 모델을 지원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그램린 및 스파큐얼을 이용해서 쿼리 가능합니다. AWS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넵튠은 쉽게 구성 후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날씨, 증권 정보 등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가 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마존 타임스트림은 빠르고 확장 가능한 완전 관리형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기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10분의 1 비용으로 하루에 수조 개의 이벤트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스트림은 서버리스이므로 관리할 서버가 없고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트림은 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를 갖습니다. 다른 DBMS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로 설계되었습니다. 라이트를 위한 인제스션 레이어,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쿼리 레이어,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영역으로 분리된 아키텍처로 구성됩니다. 특히 데이터의 저장은 인메모리 스토리지에 빠르게 처리 후 마그네틱 디스크로 저장됩니다. 인메모리 스토리지는 빠른 특정 시점 쿼리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마그네틱 스토리지는 분석 쿼리를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즘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변조를 막는 기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QLDB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는 기술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원장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QLDB는 데이터 변조를 막는 기술이 필요한 금융, 제조, 보안 및 인사 시스템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존 QLDB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QLDB는 서버리스 서비스로 AWS 콘솔에서 쉽게 레저를 생성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저 생성 후 테이블과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ML이 발생한 데이터는 세 개의 가용성 영역에 여러 복수해본을 갖는 저널에 저장되어 강력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아마존 QLDB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 QLDB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동작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발생하면 데이터는 먼저 저널이라는 곳에 이력 정보를 기록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저널에 기록된 트랜잭션은 테이블과 히스토리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읽을 때 현재 상태가 기록된 테이블과 스토리지에 저장된 인덱스 히스토리 테이블에서 읽어갑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화면의 테이블은 특정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히스토리 테이블은 그 자동차의 변경된 과거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2007년 다이나모DB 기반이 되는 다이나모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중 한 사람인 아비니시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파치 카산드라입니다. 아마존 키스페이스는 아파치 카산드라와 호환 가능하고 관리 포인트가 없는 서브리스 구조를 갖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산드라에서 사용되는 드라이버와 관리 도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키스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페이스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키스페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테이블 생성 시 PK와 클러스터 컬럼, 그리고 필요한 컬럼들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테이블 생성 시 테이블이 처리할 용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모드나 프리비전드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모드는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되는 개념이며 프리비전드 모드는 리드와 라이트 용량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키스페이스를 생성하면 리전별로 보시는 것과 같은 엔드포인트를 받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시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키스페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IAM에서 생성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시는 URL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고 여섯 번째 CQL-SH라는 쉘에서 저장된 키스페이스에 접속하는 예입니다. 일곱 번째로 애플리케이션과 키스페이스의 통신은 HTTPS 통신을 하고 암호화된 TLS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다이나모DB로부터 키스페이스까지 AWS가 제공하고 있는 NoSQL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AWS가 제안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골라 쓰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 데이터 특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